자, 테마 15번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 우리 주택법에는 존이 3개가 나오죠. 우리 건축법에는 존이 뭐가 있던가?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오늘 안 했지만 이제 이런 구역들이 있었죠.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또 건축협정구역 있죠. 건축협정 체결하면 구역을 공고하잖아. 건축협정구역. 뭐 결합 건축을 해도 사실상 우리가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존이 3개인데, 자, 뭐 이번 문제 뭐 이 존에 대해서 존은 당연히 지정 대상과 절차가 학습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이 대상이 이번 시험에 어디서 나오든 하나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들의 시험의 점수를 하향을 많이 시켜서, 전에는 제가 특강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70점, 80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했는데 못 따라와 죽겠어. 특강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줄이자, 마음을 좀 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의 점수 목표가 뭐야? 60점이잖아. 50점, 60점만 받아내. 50, 60. 어차피 공부를 뭐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나 혼자 막 높여가지고 자꾸 하면은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 3가지 존에서는 우리 대상과 절차가 학습 목표인데 대상과 절차가 학습 목표인데 이 절차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3가지 존에서는 뭐가 나오면 틀리지 말자. 절차가 나오면 틀리지 말자. 절차가 나오면 틀리지 말자. 그거 한 거예요. 자, 누가 지정해? 국장이. 누가 지정해? 국장, 시, 도지사. 이건 알아야 되겠죠? 누가 지정해? 국장이.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에 뭐한다? 들어간다. 투기과열지구만 요 특징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3가지가 글자가 한자 안 틀고 똑같아요. 전부 우리가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다? 심의 절차죠. 심의 거쳐서 공고를 하는데 그냥 심의였어? 의견 심의였어? 의견 심의죠. 자, 국장은 누구 의견 들어? 자, 의견 심의 거치는 존이 우리 공법에 9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3월달부터 기억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국장은 어디 심의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요, 국토부에 있는 건 중앙이란 말이 없어요. 국토부에 있는 건 그냥 주거. 시도지사가 할 때는 나중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공고하고. 자, 누구한테까지 알려줬어? 누구한테까지 통보를 하더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까지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공급 파트거든, 얘들이. 요들이 공급 파트에 나오는 거야. 공급 파트에서 시군구청장은 뭐 하는 자라고? 그 말이 또 생각나야지. 그 말이 생각나 이게 풀리는 거야. 시군구가 공급 파트에서 뭐 하는 자야?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자라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자.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자인데 사업주체가 그럼 얘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겠죠. 그럼 시군구가 뭐라 한다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 동네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사실을 뭐해라? 공고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절차라니까. 의견 심의 공고. 시군구. 우리 시험은 시군구를 뭘로 받고? 시도지사. 시도지사. 문제가 참 지저분하지요. 문제가 지저분해. 시군구를 시도로 바꾸고, 뭐 3일을 5일로 바꾸고, 5년을 3년으로 바꾸고, 이게 시험 문제잖아.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가 그래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소양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시험이 지금. 응? 누가 지금 막 진짜로 뭐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자, 요 장관이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자기가 이거 지역 사유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됐다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죠. 해제하여야 한다. 심의해야 안 해? 다시 해야 돼. 다시 심의하는 거야. 절차 거쳐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누구지? 도지사나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 자는 자기가 직접 해제를 못하니까 해제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 요청. 자, 이제 요게 문제 또 이게 나오잖아. 며칠 이내 심의해서? 40일이네. 40일. 우리 공법에 40일은 주택법 요 3군데밖에 없어.
주택법 세 군데밖에 없어. 어디서 45일을 들어본 것 같은데. 응? 요건 되게 어려운 숫자. 요거는 잘 알던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잖아. 위반 제한했을 때 반영 여부 45일, 연장 한 차례만 40일, 거기는 45일. 그렇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여기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글자는 안 틀려요. 그런데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에서 나오죠. 시도지사는 의견심입니까? 얘는 협의심입니까? 협의야, 협의. 협의하고 뭐 한다고? 심의. 그 다음에 뭐? 공공. 그 다음에 뭐? 통보.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심의부터는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은 거야. 단 시도에서 하니까 심의는 어디에 심의할까?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협의는 누가 하고 해? 국장. 그러니까 시도의사는 국장 만나서 뭐 하고? 협의. 국장은 시도의사의 뭘 듣고? 의견. 아시겠죠? 시도의사 의견. 요 하면 이제 벤처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뭐 한다고 그랬어? 협의. 아버지는 아들한테 뭘 듣고? 의견.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똑같아요. 여기도 얘들이 지정권자죠. 얘들이 지정권자인데 얘들이 이거 필요가 없어 생각되면 뭐 할까? 직접 해제. 해제할 때 당연히 심의해야 됩니다. 얘들이 아닌 자, 얘들이 아는 자가 누구다 얘기해 보세요. 얘들이 아는 자가 누구야? 얘들 똑같아. 똑같아. 시도, 시군구청장. 왜 시도가 나와? 국장 지정했을 때는 얘가 지정권자 아니잖아. 똑같다. 세 개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나오는 특징이 뭐다? 이 조정대상지역은 대상이 두 개죠. 과열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 위축지역이 있죠. 과열지역이 있고 위축지역이 있다. 자, 이 투기과열지구하고 요 과열지역 있죠. 요거의 공통점은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전 단계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공통점은 필요한 목적의 최소한으로만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 함부로 지정하면 안 돼. 그리고 시구 엄면 단위로 한다고 그랬죠. 시구 엄면. 얘는 뭐 동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시구 엄면이 아니고 시군구죠. 제가 잘못한 기억은 시군구. 엄면 동이죠. 엄면 단위, 동 단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엄면 단위로 안 하고 또 뭐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 단위로 한다니까. 그 핀셋 지정이라고 그랬잖아. 물어봅니다. 칠판 보시고 대답하죠. 위축지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된다고 했어. 위축지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 X잖아. 이 과열지역 얘기를 하니까. 과열지역.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요거는 이제 다 공통점이야. 요 두 개는 얼마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 반기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있죠. 그 이제 지정 절차 지정 공통 해놨잖아요. 요 세 가지 분양가 상한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공통을 적어놨죠. 공통은 국장이 지정하고 의견 심의 공고 통보한다 이 말이죠. 자, 해제는 자 직접 해제란 말은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가 없어야 판단하면 직접 해제해야 되죠. 해제 요청은 지정권자가 아닌 누구?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권자한테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그럼 며칠 이내 심의해? 40일 이내 심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제했으면 해제해서 또 공고하겠죠. 자, 투기과열지구 특징 보세요. 투기과열지구는 특징이 지정권자가 시도의사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재검토는 국장은 자 재검토는 주의하셔야 되겠네. 국장이죠. 시도지사는 반기마다 재검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반기마다 재검토 의무는 또 누구만? 국장만. 시도의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주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인데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의사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공고하고 통보 그 협의라는 사실을 국장과 협의한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투기과일지구의 어떤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공통점이죠. 공통점입니다.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슨 말이냐? 시도 시군구가 요청을 했잖아요. 해제해달라고. 그런데 심의를 거쳐보니까 유지하기로 하기로 결정이 난 거야. 그럴 때는 몇 개월 이내에는 6개월 이내에는 똑같은 사유로는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시겠죠? 같은 사유 6개월 이내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관계없어요.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얘기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16번. 자, 분양가 상한제는 뭐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예, 기억하는데 아이고 여기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신설된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공공택지 여기서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민간택지 있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자, 여기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만 적용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두 가지가 더 생겼거든. 두 가지가 더 생겼는데 우리 동행 모의고사 할 때 했어요? 아직 안 했어? 했어? 네, 근데 이게 새로 신설이 되어져서 내가 이름을 제대로 다 외우는지 모르겠다. 자, 민간택지에서는 두 가지가 더 있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민간택지라 적을게요. 자, 전에는 뭐만 있었어? 3번 국장이 투기 우려가 있어서 뭐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있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공공복합인가 모르겠다. 도심 공공복합주택지구인가? 만약에 다르면은 나중에 용어는 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적은 줄 알고 안 외웠는데. 두 번째 주거, 재생, 혁신지구 있죠. 주거, 재생, 혁신지구. 자, 어쨌든 말이에요. 도심 공공복합주택지구나 아니면 주거, 재생, 혁신지구 있잖아요. 요것도 관계법률에서 공공주택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그 법에서 10월달 시작되는 거야. 요것도 새로 만들어진 거야.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민간택지에서 요런 지구가 지정돼 있잖아. 그럼 분양가 상한제 뭐 하겠다고? 적용하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국장이 뭐 하는 지역, 지정하는 지역 요 세 가지 경우에 민간택지에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예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나 다 적용하고 싶을 거야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자는 그런 의도예요. 주택 건설 경기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아시겠죠? 그런데 요 두 개를 더 늘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거기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여기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외 두 가지가 뭐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배제 있죠. 그러면 자 공공택지나 이 민간택지 중에서 여기 세 개에 해당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거든. 여기에 해당이 되어도 적용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만약에 공공택지 지었다 그래도 적용 안 하고요. 민간택지 중에 여기 해당되어도 적용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자유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어? 관광특구, 관광단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관광특구의 몇 층? 50층 또는 높이 곱하기 3이죠. 우리 건축법은 곱하기 4고요. 높이가 주택법 곱하기 3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생긴 게 공공재개발 있었죠. 공공재개발 동그라미 5번에 있네. 동그라미 4번은 되게 뭔가 복잡하죠. 동그라미 4번은 패스. 동그라미 5번에 뭐 공공재개발 사업. 요것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를 빼주겠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 거야? 우리 아파트 재개발해. 우리 동네 재개발해.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그러면 일반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말은 비싸게 못 팔아먹잖아.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조합원들이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빼준다는 말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러니까 빼줄 테니까 공공재개발 하자라고 이렇게 당근책을 주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 빼줄 테니까. 뭐 말인지 아시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 거기 그거 하나 빼주는 게 들어갔고, 요번에 빼주는 게 뭐가 하나 더 생겼느냐? 주거재생 혁신지구 있죠. 주거재생 혁신지구. 혁신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나 또는 세대수 있죠. 면적이나 세대수 이하다. 그러니까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소규모로 하는 주거환경 혁신지구 면적이나 세대수가 일정 규모 이하죠. 이럴 때도 빼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거재생 혁신 도시형이나 다른 건 다 빼는 거야. 근데 요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게 있다고.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만 사업을 하면서 일정 면적이나 세대수 이하로 재생혁신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요거는 빼고 요거 초과되면 뭐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는. 근데 여기 도심공공복합 지구 있죠. 요 지구에서는 요 지구에서만 여기처럼 빼주는 예외가 없어요. 얘는. 응?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요런 동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공택지가. 근데 주거재생 혁신지구만에서는 뭐 한다고? 빼주는 게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일정 규모 면적이나 세대수가 이하일 때다. 뭔가가 복잡해 보이죠?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되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자주 물어봐요. 10월 달부터 적용되는 거야. 10월 달부터 적용되는데 우리 집에 나올까? 공고는 7월 달에 됐어. 이미 공고는 됐고 시행만 10월 달에 되니까 시험에 나온다 봐야지. 자, 분양가 상한제란 건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분양 가격 제한하려고 만들었죠. 분양 가격. 그래서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는 토지 임대부는 토지는 임대하는 거죠.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는 건축비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택지비나 건축비는 나중에 뭐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때 뭐 한다고? 구체적인 내역, 산정 방식,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정하겠다? 국토부령으로 정하겠다. 우리가 국토부령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주택공급규칙은 국토부령으로 돼 있어. 우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들어봤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 그게 국토부령이야. 그래서 우리 공급파트는 대부분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이런 얘기죠. 자, 1번에 택지비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아니냐, 민간택지냐 이렇게 나누죠. 공공택지는 간단해. 공공택지는 누가 조성한 택지라고 했어요? 공공이 조성해서 건설업자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얼마에 팔았어? 그게 무슨 가격이다? 공급 가격이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에 택지를 조성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라고 비용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국토부령으로 정한단 말이죠. 이런 돈은 택지를 조성하려면 꼭 있어야 돼. 그걸 합해서 뭐 한다고? 택지비. 공공택지죠. 그런데 공공택지 아닌 택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들였잖아. 근데 한두 필지가 아니죠. 그걸 일일이 네 얼마에 샀어? 이렇게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못 믿는다.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는 얼마를 주고 샀든 인정 안 한다. 감정가격이다.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거기에다가 필요 경비를 더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네. 예외는 무슨 가격을 인정해요?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을 산 가격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입 가격을 인정한다는 건데,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밑에 1번 경공매 낙찰 가격, 국가지하철 공공기관으로부터 샀다. 또 뭐 더 있어? 등기부 가격, 또 법인
장부 이런 가격들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듣기만 들으세요. 매입 가격 올라가서 매입 가격 옆에 괄호 있죠. 우리 지금 물어본 적은 없어. 요 매입 가격은 100% 매입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그것도. 이건 어떻게 한다고? 자, 감정 가격을 선택할래?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할래? 이런 뜻이죠. 감정 평가 가격을 선택하려면 120%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하려면 150%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더한다고? 국토부를 영어로 정하는 비용을 더한다. 그럼 감정평가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남보다 높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해봐야 평가한 비용 지불해야 되죠. 등등하고 나면 별로 남을 것도 없겠다 싶으면 그냥 개별 공시지가의 얼마 150%를 선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지비는 그렇게 하고, 자 건축비는 제가 건축비의 이름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표준 건축비다, 기본형 건축비다. 기본형. 임대주택에서는 표준 건축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분양주택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기본형 건축비도 누가 고시한다? 국장이 고시합니다. 1년에 2번씩 고시합니다. 자, 국장이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역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누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 가격을 정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공급 가격을 정했으면 입주자를 모집하죠. 모집할 때 신문에 이 가격을 공시한다 안 한다? 한다. 공시한다. 뭐 공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공시한다. 우리 시험에 공시 안 한다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존을 공부한 의미는 뭐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나면은 당첨되면 우리는 그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분양권. 아시겠죠? 우리가 뭐 중개사법 공부하면 입주권, 분양권, 뭐 주택 그 세법에서도 뭐 이런 말 쓰고 그러죠. 근데 입주권, 분양권이 우리 또 이게 공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쓰이기도 해요. 자, 우리 정비법에서 입주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합원들이 갖는 입주권이야. 소유자들이 갖는 입주권이야. 우리 주택법에서 입주권은 뭡니까?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당첨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그래야만 안 돼. 관이야. 관직상도 할 때 관이야. 얘는. 달라. 의미가 좀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요건에 맞춰서 잘 사용해야 돼. 자, 당첨되고 나면은 우리는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분양권은 동호수가 결정이 됐죠. 아직 집을 안 지었지만 그래서 분양권은 하나의 주택처럼 우리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공부만 하는가 봐. 이것도 주택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잖아. 그럼 분양권은 전매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전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매가 안 되는 게 이 경우만 전매가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몇 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거야?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건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억하시고요. 전매도 못하고 괄호밖에 전매를 뭐도 못하고 알선도 못해요. 전매가 뭐죠? 전매 옆에 괄호가 중요합니다. 상속을 제외한 일절 매매 증여 등 상속을 제외한 건 일절 뭐가 된다? 제한된다.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속을 제외하고 일절 금지되고 여기는 상속과 뭐 저당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가 된다. 이 두 개를 항상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이 두 개 다 3년 3천만 원이에요.
두 개 다 위반하면 다 3년 3천만 원이에요. 자, 어디에서 제한돼? 투기과일지구 주택, 또 어디 주택? 조정대상 지역 주택, 또 넘어가면 무슨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신 거잖아.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어도 싸게 샀으니까 못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왜 못 팔아먹게? 투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있죠.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왜 전매를 제한할까요? 과거에는 아까 보셨잖아. 과거에는 공공택지든 공공택지가 아니든 전부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다 받았어. 지금은 공공택지가 아닌 건 세 가지 경우만 봤죠. 국장이 지정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 다음에 주거재생하고 도심 복합 이거 있었잖아. 공공복합. 요 세 가지 경우만 적용하잖아.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면은 뭐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졌잖아. 빠진 대신에 수도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하고 광역시 두 군데에서 전매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어도 대구에서는 6개월간 사실상 전매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공공재개발 사업이죠. 뭐 괄호 안에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공재개발은 당근이 뭐였어 아까? 당근.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주겠다. 분양가 상한제 빼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많이 하자. 당근 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두 가지가 넣은 거야. 그 두 가지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대신에 못 팔아먹어. 전매 제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뭐 해야 돼? 거주 의무가 들어가.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경우는 뭐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뭐 전매 제한 기간 어쩌고 저쩌고 외워봐야 우리 못 외워요. 우리는 뭐만 했어요? 1번에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있죠. 요 두 개는 언제까지만 전매가 제한돼? 아이고 넘어왔다. 언제까지만 전매가 제한돼? 요 두 개는 이게 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돼.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아시겠죠? 등기하고 나면 전매 제한이 없어. 등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등기하고 나면 이게 주택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래. 선정된 지위. 여기 지위는 뭐야? 여기 지위는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고, 여기는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야. 그런데 투기과일지구는 등기할 때까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의 과열지역의 1지역은 등기할 때까지 1지역 얘기입니다. 1지역만, 2지역, 3지역은 아니야.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한다. 우리 동행할 때 안 했어요? 하면 했나? 아직 안 했나? 우리는 동행을 2번밖에 안 해가지고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안 난다. 그 동행하고 그 백서나 내용하고 다 같이 봐야 돼.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시키려고 내가 노력을 했고 그 문제 정도는 봐야 됩니다. 문제만 보면 되는데 왜 또 이론을 합니까? 우리는 문제만 보면 단편하게 외우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게 무슨 내용에서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먼저 하고 이게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자,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이게 중요하죠. 8가지가 있죠. 이사하는 게 몇 개가 있어? 3개. 배우자에게 주는 게 몇 개? 2개. 기타가 3개가 있네. 자, 이사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야죠.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된다. 근데 1번은 어디로 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죠.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건 요거는 전매하려면 전매 목적으로 가면 안 되고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돼야 돼. 부득이. 근무, 취약, 질병치료, 그죠? 결혼,
취업 뭐 이런 것들로 부득이한 사유,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약결혼 이런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 가야 되고 자 요거는 수도권 안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수도권 안에서는 안 돼라는 건 전매제 안에만 나옵니다. 요 이사 가는 거 세 개가 어디서도 나왔어요. 우리 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투기과일지구에는 전매가 제한되죠. 제한되는 근데 요 세 개에 해당하면 전매할 수 있잖아. 걔들도. 거기는 수도권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어. 여기만. 또 어디서 요 세 개가 나왔어요?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 거기도 수도권은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한다. 세 번째는 해외로 간다. 체류는 몇 년? 2년 이상이죠. 자,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줄 때는 다 줘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일부만 준다 이렇게 했죠. 기타는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이주 주택용 공주택을 공급받았다면 당연히 이사 가겠죠. 시군구가 확인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택지 외의 택지는 자 일반 개인은 안 된다고 그랬고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 못해서 경공매가 시행된다 이럴 때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새로 신설된 거죠. 8번 실직,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팔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는 밑에 전매 허용시 주의 보세요. 전매를 하려면은 사업주체 동의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받는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누구라면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사업자의 동의받으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팔아먹어도 누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아시겠죠? 분양가 상한제와 공공택지 외의택지의 공통점이 뭐다? 요 두 개는 이런 뜻이에요. 요 3번 4번의 공통점은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야. 여기도 전매가 제한되죠. 그래서 얘들은 등기를 했죠. 소유권 등기에다가 뭐 한다고? 부기등기를 부기등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라고 뭐해라? 부기등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조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 두 개는 부기등기한다 하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뭐 한다? 지급한다.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매입하죠. 그때도 똑같이 매입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 매입 비용이란 말이 있죠. 매입 비용을 기억합니다. 그 매입 비용은 총 대금이 매매 대금이 아닙니다. 전매 대금 하면 안 돼. 전매 대금 이러면 틀려. 전매 대금은 얼마의 전매 대금이에요? 두 당사자가 거래한 거잖아. 프리미엄 줬을 거 아니야.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 여기 쳐줘 안 쳐줘? 안 쳐줘요. 그래서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매입 비용이라고 합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냈으면 중도금을 낸 만큼 그걸 돌려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1년 만기 뭐 이자율을 합해서 돌려줍니다. 그걸 우리는 매입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칙은 3년 3천만 원짜리입니다. 저당권 설정 의무는 많이 봤죠? 많이 봤나? 많이 봤어? 자, 우리가 많이 본 게 이제 시험에 좀 나와줬으면 좋은데 뭐 저당권 설정 의무는 최근에 그렇게 뭐 자주 등장한 부분은 아니긴 해요. 자, 무슨 말이었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가 끝이 나면 우리 주택법은 뭐를 받는다? 사용 검사를 받고 그러면 사업주체 앞으로 뭐를 할까? 사업주체 앞으로 주택에 관해서 뭘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들 앞으로 뭐를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이전 등기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뭐다? 입주 가능일입니다. 사업주체가 뭘 알려준다고? 입주 가능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등기를 마치라고? 60일 이내 마쳐라. 법에서 60일까지 니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60일까지 등기를 마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니들 집이니까 알아서 하고 요 60일까지는 사업주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공사에 들어갈 때는 입주자를 모집을 하겠죠.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신문에 공고해야 되고 그러면 이 내용을 무조건 입주자 모집하면 2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고 해야 돼.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다고? 아까 시군구한테 받는다고 그랬죠.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반드시 대지에 관해서 뭐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못하게 막는다 하는 것이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부터 막느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은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뭐였어요? 대지에 뭘 갖고 와야 돼? 소유권이 원칙이죠. 우리 건축허가 요건 했잖아. 소유권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만 갖고 와도 돼? 사용권만 있어도 승인 나죠. 그럼 여기는 반드시 소유권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사용권을 확보해서 승인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막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을 확보했으면 저당 잡혀 먹을 수 있죠. 잡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돼. 단 여기부터는 깨끗하게 저당권 등을 뭐해라? 말소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막고 저당권 등을 말소해라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 우리 공동사업주체 있었잖아. 얘들은 사업계획 승인받는 요건이 뭐예요? 얘들은 대지에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이 있어야 돼. 소유권. 물론 지금은 100%가 아니고 몇 프로면 돼? 95%면 되지. 나머지 5% 매도청구 인정했잖아. 그래서 주택조합은 여기부터 막아요. 주택조합은 언제부터 막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아시겠죠? 조합은 이때부터 막고 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 정립, 판결 등으로 변경할 수 있었잖아. 그때도 저당권 깨끗하게 말소하고 여기 조건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란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통지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런 시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못한다고 했죠. 뭘 못해? 물건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물건 아니지만 임차권도 뭐가 되면 등기되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시겠죠? 그 용익 물건 중에는 지역권은 관계없다고 했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오른쪽에 예외도 있어요.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 건설 자금의 일부를 마한다. 융자 동그라미. 융자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사업주체가 파산, 합병, 분할, 등록, 말소, 영업 정지 등의 사유로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럴 때는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게 낫죠. 그럴 땐 변경이 가능해요. 그 변경이 처분이잖아. 소유권 이전이죠. 그때는 예정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동의를 받으면 다 가능합니까? 동의 받으면 다 되지 동의 없이 못한다고 했으니까. 부기등기 의무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까봐 못 믿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국지공이 사업주체다. 부기등기 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하겠지요. 부기등기는 소유권 등기합니다.
소유권 등기하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가를 알면 되겠네. 대지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부터 막는다라는 말은 대지의 소유권을 이때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지는 처음부터 부기등기 들어가야 돼. 소유권 등기하다가 처음부터 부기등기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주택은 언제 사용검사를 받아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지잖아. 여기서 앞에서는 부기등기 할 수가 없어.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존등기 하면서 그 밑에 뭐 한다고? 부기등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언제 한다고?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서 동시에 하고, 대지는 언제부터 한다고? 처음부터. 처음이 언젠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한다, 이런 뜻이요.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면 외우라니까 대입주소라고. 대입주소라고. 대입주소.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 자, 됐습니다. 부기등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무효입니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19번 입주자 거주 의무. 요게 이제 올해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전에는 내가 집을 사면은 일정 기간 동안 못 팔아먹게 하는 전매 제한을 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전매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한다 이 말이에요. 투기하면은. 자, 거주 의무자가 누군데요? 다음에 은한에 해당하는 입주자죠. 상속받은 자는 거주 의무에 당연히 빠지겠죠.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세 가지를 적어놨네. 당연히 수도권이 튀어나오겠죠.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수분이라고 그랬죠. 수분.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살아라. 수분입니다. 두 번째,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에서 투기과열지구 행투죠. 행투, 행정중심 복합지구 중에서 무슨 지구? 투기과열지구일 때 투기과열지구.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건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해서 별도로 공급한다. 그럼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혜택 좋잖아. 공무원들, 그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들, 그 자들 벌써 몇십억씩 다 벌어먹고 다 팔아치웠죠, 그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제 가리늦게 이제 요거 만들어가지고. 그랬대. 행투. 첫 번째는 수분이고 두 번째는 행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날 공부만 하고 있을 이런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우리는 책 보고 공부하고 있고 다른 사람 밖에서 몇십억씩 몇천억씩 돈 벌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 여러분은 여러분이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 맨날 이러고 있고. 세 번째, 공공재개발사. 아까 했죠? 공공재개발.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지만 공공재개발은 아까 당근책은 뭐더라? 분양가에서 빼줄게. 상한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제가 뭐예요? 일정 동안 뭐 전매 못 팔아도 먹고 일정 동안 뭐 해야 돼?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되고. 아시겠죠? 거주도 있고 전매 제한도 있죠. 그래서 수분행투 이렇게 수분행투 공공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돼. 거주 예외도 있네. 다음에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 하는 건데요. 크게 부담은 갖지 말고. 첫 번째,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뭐 입주한다고 몸만 쏙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은 이때는 얼마 동안 입주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느냐? 90일까지죠. 90일까지. 그래서 최초 입주 가는 길로부터 90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자,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다. 내가 그럼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주 목적이 아니고 어린이집 한다는 거죠. 가정 어린이집. 이런 자가 같은 해당 주택의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을 했죠. 그러면 거주한 것을 보는 거죠. 가정 어린이집을 했으면
그 기간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 거주 의무자의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은 위다 아래다. 아래지 아래. 아래. 위는 존속이고 밑으로는 비속이고 직계 비속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았다. 최초 입주 가능일은 됐는데 아직까지 애가 학교 다니고 있어. 그럼 애를 갖다가 지금 중간에 지금 뭐 전학을 시키고 그죠? 그럴 수 없잖아. 그때는 90일까지 봐준다는 거죠. 만약 이게 좀비속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다 학교 가지 뭐 다 학교. 어머님 학교 가시죠. 90일까지는 봐준다. 그래 90일까지 봐주는 게 두 번 나왔네.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거주 의무자가 주택의 특별 공급을 받는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서 거주 의무 기간 동 해당 건설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한다. 뭐 다 이해가죠. 예, 군인이 특별 공급 받았는데 다른 데로 뭐 발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해놨잖아. 이번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졸업하면 어디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또 어디로 가? 군대 갔다 오면 또 그 다음에는 뭐 하죠? 아 여기서 이제 우리 현실이 막혔다 그죠? 혼인이 힘들다. 혼인이 군대 갔다 오면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5번 어쨌든 거주 의무 기간 중에서 혼인을 했다 아니면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입주한 주택이 퇴거하고 그러면 그 집에서 누가 거주하겠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 좀비속, 배우자, 뭐 배우자였던 자도 괜찮습니다. 또는 형제, 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바꿨다. 그러면 내가 거주해야 되는데 혼인이나 이혼을 함으로써 내가 거주 안 하고 종전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이나 다른 형제가 거주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냥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거주한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 아까 우리 부득이한 사유죠. 생업, 질병치료, 취약 질병치료 이런 사유로 해외에 뭐 했다? 체류를 했다. 해외 체류. 자, 해외 체류 요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전매자하고 좀 달라요. 7번은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약 질병치료를 위하여 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 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았죠. 다른 건설 지역으로. 요게 7번이 우리 뭐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전매제한과 같은 거잖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 지역에 거주를 한다. 수도권 안에서 요것도 안 된다고 돼 있네. 우리 전매제한하고 거주는 요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똑같다 그죠. 수도권 안에서 거주하는 건 안 된다. 질병치료, 생업, 취약돼 있는데 수도권은 지하철이나 이런 광역시설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뭐 거기 멀어 가지고 이사 가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도권 안에서는 출퇴근해라 이 말입니다. 질병치료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6번과 7번은 차이가 뭔데요? 6번은 거주 의무자 자체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고 7번은 거주 의무자가 아니고 세대원이죠. 세대원이 근무 등의 사유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경우가 이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네요. 뭐 여덟 번째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거주 의무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뭐 두 가지는 예외. 그렇게 보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3번의 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할 날로부터 몇 년 이내죠? 5년 이내.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부터 10년 이내예요? 요거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해보셨잖아. 전매 제한은 언제부터? 전매 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죠. 그러면 이 거주 의무는 언제로부터? 최초로 입주 가능한 날부터죠. 5년 범위 안에서 5년 범위 안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건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이거는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다. 그러면 요 기간은 어떻게 정한다고? 국장이
인건주택의 매매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하고 비교해 봤더니 1번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가격이 너무 싸네. 80%도 안 되네. 이러면은 5년 동안 살아야 되고, 그죠? 인건주택 가격하고 비교해 보니까 80% 이상이더라면은 공공택지에서는 3년 동안 살아라. 80% 미만이냐 이상이냐. 참고만 하세요. 공공택지 웨이택지 있죠? 웨이택지는 80% 미만 싸게 샀으면 웨이택지라면 3년. 그 다음에 80% 이상이면 2년. 그래서 5년, 3년,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자, 4번 우리가 4번, 5번 정도는 한번 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의무자가 위 이에 따른 사유 없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 이에 따른 사유라는 그 박스 안에 그거는 정당한 사유죠. 그 사유도 없이 거주기간 이내에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자는 이 집을 가질 자격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이자는 일반인에게 못 팔아요. 누구한테 판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누구라면 공공주택 사업자라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매입하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전매제한하고 똑같아요. 전매할 때는 아까 누구 동의받으라고 그랬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그리고 사업자가 누구면 공공주택 사업자면 그들이 동의받으라고 그랬죠. 이것도 팔 때는 얘들한테 판다 이 말이죠.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의 사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 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 동그라미 그 입주금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돼 있죠. 평균 이자율을 동그라미 이걸 우리는 매입 비용이라고 그래요. 아까 앞에서 매입 비용 봤죠? 전매제한 매입 비용. 아까 전매제한에서 매입 비용 봤잖아. 만약에 전매 행위를 위반했어. 그럼 매입 비용을 준다고 그랬죠. 주면은 주택을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잖아, 사업 주체가. 여기 그 매입 비용이 이 매입 비용이에요. 매입 비용을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 거 반드시 표시하죠. 그걸 한 번 봐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계속해서 시험 칠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돼요. 나는 3번이나 봤는데 안 돼. 3번 본다 또 잊어버려.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안 틀리겠다는 생각으로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짜 몇 번 봐가지고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아니에요. 1년 동안 공부했지만 또 문제를 봤을 때 또 틀리죠. 문제 풀 때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내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 이유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그걸 느끼면 합격입니다. 아 정말 맞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어. 느끼면 합격이에요. 근데 뭐 나는 지금 2번씩 다 봤어. 3번씩 봤어. 4번씩 봤어. 하고 만족해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미칩니다. 가끔 공부하면서 내가 이 잘못하면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이러다가 미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반드시 책을 접고 바깥 공기를 쐬야 됩니다. 미치면 안 됩니다. 우리 공급제조 결혼 행위는 많이 했죠. 당첨되기 전에 지위하고 정서가 뭐죠? 조상증, 딱지. 조상증, 딱지. 딱지가 뭐다? 무철이. 조가 뭐예요? 주택조합원의 지위. 상이 뭐예요? 주택상환사채. 정이 뭐예요? 입주자 저축증서. 1순위 통장. 딱지는 무철이죠. 이것을 뭐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양도, 양수가 뭐예요? 매매, 청려 등 전부 양도, 양수인데 뭐는 안 돼? 뭐는 가능해? 상속하고 저당 아까 했잖아. 상속하고 저당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위반하면은 지위는 뭐가 되고 무효. 계약은 취소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해야 된다. 퇴거 명령할 수도 있죠. 벌칙도 3년 3천만. 입주자 자격도 제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계획사업 3개 있죠. 그 흐름도를 적어놓은 거예요. 흐름도를 적어놨어. 뭐 시설사업은 빼고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늘 이렇게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늘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로 이렇게 마칠게요. 마치고 제가 아마 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오늘이 아마 최고 빨리 마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